안녕하세요. 브라마의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는 브라마 디지털 마케팅의 두 번째 강의로서 첫 번째 강의, 디지털은 어떻게 마케팅을 바꿔 놓았는가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전 강의를 먼저 청취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 마케팅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하루에도 수많은 앱과 웹이 생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즉 대중화된 미디어뿐만 아니라 앱과 웹, 유튜브, 인스타 등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서 미디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소비자들이 수많은 미디어 중에서 어느 미디어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그들을 접촉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미디어의 증가로 미디어당 평균 청중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별로 시행해야 하는 마케팅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만들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즉 판매 채널이 제한적이어서 매장이나 매대에 입점하기도 어렵고 매장에 입점한다 하더라도 임대 비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 생겨나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가상 공간의 채널을 열어서 판매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개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고 디지털 공간상의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 역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광고나 여러 가지 정보원이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마케팅 컨텐츠로 인해서 마케팅 메시지가 소비자들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에 접촉을 꺼리거나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광고나 기업이 제공한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마케팅은 더 이상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방향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브랜드 주변에 모이게 해야 합니다. 브랜드 주변에 모인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이들을 통해 주변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브랜드를 추천하도록 하는 마케팅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미 디지털에 성공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그들의 플랫폼에 모이게 하고 모인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브랜드 컨텐츠를 퍼다 나르고 구전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인 소비자를 기반으로 많은 새로운 사업들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유튜브,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은 주변에 어렵지 않게, 아니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결국 소비자 시대의 변화를 주도한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연결성과 집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이러한 연결성과 집단성이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마케팅의 핵심 요소이니만큼 이러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로열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객을 우리 브랜드 주변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브랜드 주변에 유지되어야만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도 확장해 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 미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브랜드의 로얄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 명의 로얄 고객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고객은
스스로 얻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개인의 취향과 니즈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과 니즈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동일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커뮤니티와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마케팅은 정보의 확산 흐름에 따라 한 명의 브랜드의 로얄한 고객을 만들고 이 고객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만든 컨텐츠나 WOM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합니다. 대중이 아니라 개성을 추구하는 소수 소비자에 집중해서 로열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방향성입니다. 이전에 매스 마케팅에서 타겟 마케팅으로, 이젠 타겟 마케팅에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포인트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포인트 마케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을 브랜드 주변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브랜드 컨텐츠와 WOM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을 어떻게 브랜드 주변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그들 주변으로 모이게 한 기업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들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특성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 자신은 디지털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주로 마케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로 변화된 새로운 시장 환경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디지털로 변화된 소비자들, 특히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소비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감성적으로는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마케팅 이슈들, 전략과 전술, 그리고 마케팅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에 대해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담아 전술한 책이 2016년에 출간한 마케팅의 미래 고객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출간한 마켓 리더의 전략과 도전자의 전략에 이어서 저의 두 번째 저서입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중에 하나로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을 어떻게 플랫폼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유인 요인을 연구해 보니 재미나 흥미가 있거나 돈을 아낄 수 있거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즉 플랫폼 기업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이고 그들의 성공 요인은 결국 재미, 흥미, 절약, 네트워킹, 정보, 참여 등 이 5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초기에 메신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차츰 카톡이 유용한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었고 흥미, 정보 등으로 확대 진화했습니다. 네이버는 지식인의 지식을 제공하는 참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참여들의 결과로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여들게 된 것이죠. SNS는 네트워킹, 소셜 커머스와 스마트 월렛 등은 세이빙, 유튜브와 핀트레스트, 게임이나 웹툰 등은 재미나 흥미가 그들을 모이게 한 동력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브랜드 주변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폰이나 테슬라처럼 브랜드 자체가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요소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고객들에게 동일한 요소이지만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5개 요소 중 또 다른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브랜드 주변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들의 로열티가 형성이 되면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브랜드 컨텐츠와 정보가 확산되게 해서 브랜드 로얄 고객층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로얄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가 계속 늘어나서 각자 원하는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반면에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대안은 더 넓어지고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브랜드를 찾아오게 해서 찾아온 소비자들을 로얄 고객으로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브랜드 메시지를 확산하고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최적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연결성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로얄티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로얄 고객은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고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6, 7배가 든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을 로얄 고객으로 유지한다면 신규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로얄 고객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얄 고객은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브랜드의 호의적인 로얄 고객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구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가 생겨나더라도 이를 감싸주는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고장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매니아가 된 로얄 고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겨주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두둔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은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가 된 레미안 아파트가 초기에는 층간소음이 다른 아파트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안에 사는 사람들은 레미안의 층간소음에 대해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물론 집값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얄 고객이 많으면 가격 경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로얄 고객은 다소간의 가격 차이 정도는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이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로얄 고객이 많으면 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고객 중 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75%까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얄 고객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결론을 공유할 시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고객 로열티, 커스터머 로열티입니다. 새롭게 변화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의 기술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은 커스터머 로열티라는 겁니다. 다음 브라마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